조국혁신당에서 의원님 대표 발의하셨고 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혹시 의원님이 어떤 강력한 추진을 하실 것인지 일단 좀 의지 좀 받겠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제 그 강령에도 당의 강령에도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쪽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시작이 아마 DJ 정부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그 당시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그때 국회 통과까지 됐었죠. 아시겠지만 그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행정 수도가 아니라 행정 복합도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세종의 그 행복도시가 이 건설 중에 있는 곳인데요. 그로부터 지금 20년 정도 좀 더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그 당시 헌재에서 결정했 위헌의 그 근거로 얘기했던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한 관습도 이제 국민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헌재에 다시 만약에 행정수도 제가 발의한 행정특별법을 누군가가 위헌이라고 헌재 위헌 심판을 제소를 한다면 이번에 헌재 결정은 다르지 않을까.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다든지 어쨌든 위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이번에 대통령들 후보들께서 전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들을 피력했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또 구체적으로 용산에 임시로 들어갔다가 그 사이에 청와대를 좀 보수해서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을 완성하면 이쪽으로 오겠다라는 그런 일정을 분명히 밝히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20년 전에 위헌이 났던 그 법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법으로서 이 세종 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라 하면 국회와 대통령실이 옮기는 것을 행정수도라 하고 국회 세종 의사당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사당이 오는 거죠.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오는 것이죠. 그 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 그 법이 이번에야말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그 법 통과에 앞장설 것이고 물론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이게 통과 가능하고 민주당뿐 아니라 행정수도로 옮기는 일인데 여야가 합의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다 동참하고 특히 이제 우현 시비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그 명확하게 그 우현 시비가 해소되려면 개헌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개헌하면서 그때 수도는 법률을 정한다. 한 구절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개헌까지 이루어지기에 지금 아주 모든 그 조건들이 탁탁 들어맞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부 그 의지를 뚜렷이 밝혔고 그래서 그때 개헌을 통해서 우현 시비도 차단하고 그것을 법으로서 분명한 그 행정수도 특별 계획,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것이 법으로서 마련돼서 계획대로
법에 마련된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행이 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이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법 통과만 되면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일사천리 해결될 겁니다. 그 법 통과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맨 앞장을 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 12명이 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이제 지역구 지방 의원들 계십니다만은 또 수도권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뭐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또 내부적으로는 또 수도권 의원들도 있으니까 또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어떤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우리 당의 초기 강령에도 명시한 그 철학에 따라서 일치단결해서 민주당을 견인해내는 좀 그게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쉐빙선 견인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더 빨리 이렇게 천명한 그 행정수도 이전이 더 빨리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그 당론으로 하기에는 뭐 서울 의원들, 수도권 의원들 의견 수렴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50명 정도로 발의를 우선 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후에 이제 뭐 대통령실과 좀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의원들 다수결로만 이렇게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예. 대통령실과 여당과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국힘 쪽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수를 이전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계속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시작해서 아까 이제 송재호 위원장님하고 잠시 좀 나눴었는데, 이후에 이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 공청회도 하고 뭐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네. 좀 붐업을 시켜서,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에 이라고 한 대의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 의원들을 전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그래서 금년 내에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또 국힘의 드리자면 반대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 나올까 봐. 관련 법이 예. 민주당 법안하고 우리 조국혁신당 법안이 있는데 예, 예.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 그 TK, PK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국토균형발전, 지역 소멸 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맞습니다. 관한 토론회도 많이 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우리가 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에 같이 동참하도록 그 소통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하시겠다는 그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해야 원만하게 더 예.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세종국회의사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첫 단추가 풀릴 때 예. 확정이 된 거거든요. 정부 예산에 대한 교섭이 사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확정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야 단추가 여러 개 풀잖아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국제 공모를 실시하기 위한 관리 용역입니다. 예. 국제 공모를 실시하기 위한 관리 용역을 우리가 8월 초에 발주한다. 이 말은 세종국회의사당이 지어지는 게 확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고요. 예, 예. 그 관리 용역단이 만들 것은 국제 공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 계획도 세우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네, 네. 그 국제 공모를 저희들이 우리 아까 시설국장님은 1월까지는 하시겠다. 우리는 12월을 목표로 어쨌든 올해 말 연초에 국제 공모를 실시해서, 국제 공모를 실시하면 세계에서 이제 기획 설계라 그럽니다.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 사당을 이 부지에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가 우원식 의장 임기 내에 예. 그러면 늦어도 6월을 예,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임기 내에 당선작을 발표하겠다. 네.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말은 설계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설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나눠지는데 대략 한 2,400억 정도 규모고, 이 설계가 우리 아파트 공사하고 다르게 이 국회는 설계 중심이에요. 설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설계 기간만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기본 1년, 실시 2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그거에다 그냥 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업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또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기간이 짧으면 3년, 길면 4년.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볼 때는 7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세종 시민들께서 좀 안타깝지만 이거를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잘 짓는. 너무 잘 이제 세종시민으로 국한하지 마시고요. 어, 국가균형 충청 발전에 우리 대한 전체가 예, 그래서 예, 이걸 잘 예, 짓겠다는 말씀을 이제 예, 예. 분명하게 드리고 네네. 대신에 그건 완공이 7년 후고 예, 예. 다만 1단계 공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공사에 따라서 국회를 조기에 입주하는 방법은 여야 국회와 이렇게 다 해서 예. 의논을 해서 조기 입주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는 여야가 공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논의되는 게 장동혁 의원이나 박수현 의원 중심으로 강준현 의원이 동의하는 게 좀 조기 입주해보자. 네네. 이런 방안도 좀 논의해서 이렇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네. 조국 현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총선 때 부산에서도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대구 부산에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지역 소멸 문제가 맞습니다.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고 돼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우리 황운하 의원님 대전 쪽이 원래 연구지시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대전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온 이유는 네. 이 행정수도 이전이 빨리 되는 것이 그 대구, 부산 저 아래쪽에 우리 그 지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그 해수부 이전은 이제 뭐 다른 민주당에서도 그런 쪽 얘기한 것 같은데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수렴하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종시장 출마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정가에서 좀 있는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조국신당은 원칙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모든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낸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전 지역에 21대 국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연구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근데 계속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시죠? 네. 두 가지는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를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계획 인구는 50만인데 30만 정도, 31만 가까운 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5조, LH 사업비 14조에서 22.5조가 투입 예정이고, 보시는 이렇게 두 개의 BRT 노선과 외곽 순환도로로 해서 두 개의 링으로 해서 각 생활권들이 링을 따라서 이렇게 크로스처럼 형성되어 있고, 이 중앙은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청단위 이상의 어떤 기관은 24개 기관이 이전은 돼 있고요. 그 19개 정도의 기관에 소속 기관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산하기관들이 또 산하기관인데 행정기관은 행정 직속기관들 직속기관들 그렇게 해서 43개고 여기에 행복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복청까지 합치면 44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 기관이니까 이전 43개 여기 와서 신설된 기관들까지 합치면 한 47개 됩니다. 그 정부 출연기관은 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토연구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법제연구원, 도세연구원, 교통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게 이게 중앙정부처 옮기면서 같이 온 것들인가요? 예, 그 같은 12년부터 14년 그 사이에 다 지금 저희 위치가 여기입니다. 뭐 자연적으로 보시면 우리 도시가 금강이 쭉 흐르고 서울에 뭐 한강이 흐르고 중랑천이 흐르듯이 여기에 이제 미호강이 흐르고 있고 원수산, 전월산, 계화산 이 삼산 이수의 뭐 명당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연적으로도 산을 갖다가 대산 임수하는 명당 지역이고 인문학적으로도 서쪽에 보시면 정부청사, 그다음에 남쪽에는 공원과 박물관 단지, 서쪽에는 말씀드렸던 국책연구기관,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여기 한 400여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는 어찌 보면 산업, 연구, 여기는 정부 이름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여기 거죠. 그리고 도시 보시면 뭐 북쪽으로 오송역 가는 길, 조청 가는 길 이렇게 쭉 이 도시에서부터 전체 뭐 9개의 주 통로들이 뭐 4통8달로 잘 뚫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수공원 같은 예, 예. 수목원, 중앙공원. 수목원이고 예. 그리고 우리 위치가 여기고 예. 그리고 국회의사당 예정부지가 예. 국회의사당 예정부지 이만큼이에요? 예, 63. 이만큼이 국회의사당 예정부지고 예. 대통령실 예정부지는 뭐 이쯤에서 아마 제한이 최적 부지를 제한할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저쪽에 펜스 쳐놓고 이렇게 뭐라고 그 표시 안 해놓은 땅이 있더라고. 그게 대통령실 예정부지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 부지가 지금 여기 도로가 넘어오는 도로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한꺼번에 이 위치에서 최적 위치를 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대충 집무실 위치는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모를 통해 제안받을 예정입니다. 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세종의사당 국회 이전 부지는 이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예, 예. 이 땅은 매입까지 다 끝난 건가요? 네, 아직 매입은 안 했고요. 부지 매입비는 한 1,050억 확보되어 있고요. 종사비 협의가 되면 계약하고 LH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LH 수에 네네. 이게 LH 수에? 네네. 여기는 뭐 땅은 걱정이 없습니다. LH가 다 개발해서 LH가 보상을 해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정부 청사가 어디? 여기가 정부 청사고. 예, 공무청. 이게 국회가 오면 이게 가깝네요 거리가.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GTX 여기 이제 이 가운데쯤 어디 하나 서겠죠. GTX.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를 대전하고 청주와 간을 깔거든요. 그러면 지금 논의가 국회의사당역, 정부청사역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는 것보다 가운데 놓자 뭐 이렇게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권, 이생활권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외교 단지가 오면 어디로 와야 돼? 지금 이제 뭐 미개발지가 5-3, 6-1, 2 정도가 계획입니다. 요것도 전체에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유보지가 약간 점일주구역이라고 이런 부지들이 좀 여기에도 일부 특별히 외교단지라고 해서 땅을 이렇게 지목해 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공정률이 60%니까 40% 정도의 땅은 앞으로 개발 가능 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1에서 네. S1이 이제 수도구역. 이건 개발된 거잖아요. 무궁화 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쭉 9군데로 뻗어나가는 도로들이 서울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또 개통이 되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들이 굉장히 집약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KTX 역을 만든다면 이게 KTX를 만든다면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디더라 공주 오송역이네. 근데 오송이 아니 안 거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쪽 세종으로 KTX를 만들면 그 공주가 어디? 공주가 요즘 공주역이 어디예요 지금? KTX? 공주 KTX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KTX 네. 노선이고 오송에서 경부선으로 그다음에 호남선으로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남선 공주역. 그럼 세종역을 만들면 이런 데다 만들어야 되겠네. 예전에 계속 제한되는 것은 이쪽에 여기에 이제 이쯤에 역을 하나 만들어서 남쪽에 접근성이 좋게 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만약에 이제 KTX역을 만든다면 의원님,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KT 역을 신설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시설사업국장이 지목한 그 일대에 이제 역을 신설해달라는 세종시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기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적당치 않은 걸로 결론이 났고요. 또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서 또 오송역을 계속 이용하는 걸로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아 그럼 결론이 났네 그거. 네. 그러니까
KTX역이 세종으로 뭐 여기 세종이 계속 대통령실도 오고 뭐 국회도 오고 다 온다 하더라도 그 기존의 오송역을 이용하는 거지 세종 여기에 KTX를 또 만드는 것은 아닌 아닙니다. 걸로. 네, 다만 대전 그 정부종합청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여기 세종을 거쳐서 하나는 이제 청주공항 쪽으로, 하나는 서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철도가 이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TX 사업입니다. CTX 사업이 생기면 철도를 통한 교통망은 새로 구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텍스가 광역철도가 광역철도. 그 광역철도의 한 코스 노선이 되는 건가요? 네. 광역철도. 지금 광역철도를 의원님은 아셔야 될 게 대전, 공주, 세종, 청주공항까지 있는 이 광역철도를 이거 만드는데 CTX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게 공항에서 이 연장선으로 서울 강남까지는 연결을 해놔야 돼요. 앞으로. 아, 광역철도를? 그래야 수도로서 이 교통망이 조금 요 고속도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광역철도가 저쪽 이제 저기 어디야? 저쪽 여기서 출발하는데 인천사에서 출발해서 이게 이렇게 가겠네. 저쪽 그 계룡 여쪽에서부터 해서 온다면 이렇게 해서 기존 노선도 이용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 대전 광역시청에서 해서 그래서 세종으로 이건 철로를 새로 놔야 되는 거네요. 네.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면 철도가 있으면 또 국철이 그게 또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노선을 형성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청주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청주공항으로 가는 게 있고요. 청주공항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조천역에서 서울로 올라가거나 그게 이제 충주로 가거나 전철 1호선하고 연계가 여기서 보고해서 충주 시내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입법 발의하고 민주당 또 강준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그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고 그게 근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아니고 그때. 이거는 이제 국회 중에 11개 상임위만 내려오고 뭐 본회의라든지 뭐 의장이라든지 내려오는 게 아닌 그때 만들어진 계획인 거죠. 예, 위헌. 이때 국회법에 보시면 그렇죠. 국회 분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의무조항을 그렇게 네. 넣어놨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예. 세종의사당 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진도가 지금 얼마큼 나간 거냐? 지금 이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확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당국하고 총 사업비를 연말까지 좀 확정을 해서 그다음에 설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 초에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업체를 내년 중반쯤에 선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여기 세종의사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설계에 국회 본회의장 지금 이제 국회 여의도 국회 같으면 이제 본회의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원회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설계에 포함되는지 이런 거 아직 정해진 게 없나요? 규칙에 보시면 이 정해진 규칙에 보면 경민 활동 지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울에서 예결위 활동도 하시고 법사위 활동이나 운영위, 정무위를 활동하시면서 그 세종에 있는 11개 상임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또 할 때 양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국회의원회관이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다 좀 지원을 해야 되는 현재 여건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도 겸임활동, 당장 뭐 예결위에서 두드리고 예산을 또 본회의에서 결정하거나 법사위에서 뭐 확정하고 또 본회의에서 법안을 갖다가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연속적인 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렇게 뭐 여기 상임위가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도 그 규칙을 보면 그 건물이 좀 뭐 짓기가 어렵게 돼 있으면 같이 지을 수 있다라는 본회의장도 지을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규칙상에. 근데 저 규칙을 개정을 해서 다 내려가는 걸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중적으로 저기 뭐 남겨두고 해가지고는 또 계속 비효율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부터 바꿔야 규칙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보면 네, 헌법도 개정하고 의장,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의장, 대통령 이런
기관들의 지금 발의된 이제 특별법이 통과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기 전에 지금 차 의원님 말씀처럼 좀 규칙부터 바꿀 수도 있는데 규칙을 바꾸려고 하면 사실상 국회가 다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회 다 내려오는 거는 그래도 이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을 그 규칙과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추진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고 우리가 행복도시상에 있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시공하는 거예요. 그 현재로서는 아직 설계 공모에 안 들어간 거죠? 예, 내년에 설계 공모 들어가서 설계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 설계 공모가 시작돼서 당선장 나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설계를 시작하고 설계업체가 정해진 거니까 설계에 들어가고 그럼 설계에 소요되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설계에 뭐 6개월이 걸린다든지 2년 반 설계만 2년 반? 워낙 사이즈가 큰 사업이라서 설계가 2년 반이면은 시공은 얼마를 드는 거예요? 지금도 한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발주까지 해서. 그럼 발주부터 시공까지 6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32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세종의사당이 완공을 한 3년을 보는 거예요? 3년 정도. 21년 12월에 개정한 행복도시법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복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 법안에 따라서 2달 후에 집무실 관련 합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합동 추진단, 국조실, 행안부, 국토부와 행복청이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좀 기획안이라든지 추진 방안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에 전담 조직 한 4급 정도 팀 정도에 좀 미약하지만 있는데 그런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획 연구를 추진을 했고 이 부분은 대통령 집무실은 청사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습니다. 24년 8월에. 그리고 24년 6월에 국제공모 관리 용접 이 전 세계에서 공모 결과를 공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 용역을 건축사 협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절차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현재 관리 용역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통령 집무실은? 거의 마무리에 있고 지금 공모는 곧 조만간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끝나고 난 다음 절차는 이제 설계 공모하는 겁니까? 예. 설계 공모. 예. 그 설계 예산이 있나요? 예, 현재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설계 예산이 제2집무실. 제2집무실. 그리고 집무실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설계 공모하고 설계 당선되고 설계 들어가고 그것도 만약에 시설 타기. 시설 타기. 저희는 목표를 아무래도 저기 5.6조 사업하고 여기는 3,800억 정도로 지금 총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공은 조금 힘드시고 설계 기간이라든지 시공은 좀 짧게 30년 정도 완성할 수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 그래서 이 저기 국제 공모의 그 설계 공모의 내용이 보시면 제2집무실 건축 설계하고 한 지역에 대한 이 일대 지금 보시는 쭉 둘러보시는 일대 한 210만 평방미터, 한 65만 평에 대한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빈 땅에 어디에다가 여기에 대통령실 넣고 여기에는 국회 넣고 잃어버리고 끝이 나면 국가의 새로운 얼굴이 짜임새가 없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 DC를 보시면 백악관이 있고 여기에 워싱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메모리얼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에 의사당이 있고 서쪽에 링컨 기념관, 또 남쪽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또 이 백악관 좌우에 이렇게 정부 청사들이 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내셔널 몰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간다 그러면 워싱턴 DC를 간다 그러면 여기를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종시의 새로운 수도에 간다 했을 때는 여기에 와서 국회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징 공간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링컨 기념관 주변으로 보면 한국전 기념 공간이 있고 1차 대전, 2차 대전 기념 공간, 베트남전 기념 공간이 여기에 있고 이쪽에 쭉 보시면 스미소니언 박물관 단지들이 쭉 같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의 공간들이 이렇게 정치, 행정하고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도 보시면 국회의사당과 연방 의회 관련 기관들, 정부 간 총리 관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밑바탕이 되는 이러한 어떤 그 상징구역에 대한 도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은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지 그게 바로 저희 국제공모예요. 대통령실이 어딘가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210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얼굴로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국제공모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짓고 국회도 짓고 또 미국 내셔널몰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념공간들도 조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그리고 국립박물관 단지, 정부청사, 국책연구단지 이 일대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내셔널 몰, 내셔널 스페이스가 네, 210만 약 65만 평 정도 여기에 이제 의사당 부지는 이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완전히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이걸 어디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배치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이제 공모에 설계에 달려 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망들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고요. 국가 기밀입니다. 네. 알고 하시면 돼요. 아, 그래. 공모 결과가 그래가지고 저쪽 워싱턴 DC나 캐나다 오타와처럼 그런 것이 이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상징구역에 도시 계획을 하고 집무실 설계를 같이 통합해서 국회도 또 여기에 도시 계획이 나오면 국회도 거기에 맞춰서 주요 메인 건물을 어디다 배치할 기회가 미국 워싱턴처럼 저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가 되고 하나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 의사당 옆에 이제 연방 대법원도 있고 여기에 아마 유니온역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연결된 미국의 철도망에 있는 제일 키 위치인데 예산 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확정해야 설계 공부가 나갈 수 있고 저희는 예산을 확정해놓고 공모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